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0월 13일입니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포입니다. 대표님, 예. 이번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 주 화물 번호판 시세는 전주와 동일하게 오르거나 내린 것 없이 그 선으로 쭉 유지되고 있거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이상 16톤까지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가격대는 2,75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형. 개인 대형은 3,500만원. 그 다음에 개인 25도는 3,600만원. 일반 25도는 3,800만원. 출애라는 역시 매물이 귀하고요. 6,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물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5도는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 오더는 3,8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대표님, 개인 소형이 좀 오른 건가요? 개인 소형도 전주와 동일하게 지금 2,900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특별히 오른 그게 없나요? 예. 특별한 이슈도 없고 꾸준히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 소형만 경기가 원활하게 매매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화물차 이번 주 거래건하고 저번 주 거래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하게 10대 정도 판매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화물차 사태 후에 정부가 10월 달에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정부 대책 발표나 뭐 움직임이 있나요? 예, 교통부 사이트에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전 그 단계에서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10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발표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지났죠. 이미 발표 시기가 지나서 조율이 돼서 끝났어야 되는데 조용해요. 예. 그럼 지금 옛날에 번호판 장사만 하던 지입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입사들도 역시 별 느낌 없이 거래만 음성적으로 변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받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현금을 받죠. 예. 그러면 뭐 음성적으로 바뀌었을 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카카오가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카카오 동향 좀 알려주십시오. 카카오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을 하는데 기사분들이 지금 가입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2만 명 선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카카오 콜택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안 받았잖아요. 손님한테도 수수료 명목을 안 받고 기사분들한테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니까 슬며시 돈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기사분들도 우려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카카오가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돈을 안 받겠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받을 거다. 분명히 받을 건데 건바이 건으로 할 거냐 월정료로 할 거냐 그걸 또 가불론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쉽게 말해서 사용료 뭐 3만 원이면 3만 원을 내고 무제한 사용을 할 건가 그래 아니면 건마다 몇 프로를 떼갈 건가 그걸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예. 카카오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러면 처음부터 공시를 해야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들었으면은 몇 프로를 받는다든가 건바이 건으로 한다든가 그걸 발표를 해야지 슬그머니 올리잖아요. 처음에는 안 받을 건 콜택시 마냥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안 받을 적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슬그머니 받잖아요. 그게 문제죠. 차라리 오픈을 시켜서 우리는 사업 구상이 이러니까 몇 프로 정도 채산성을 맞춰야 되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걸 공시하고 가면 기사분들도 그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비를.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예. 그리고 그 신청을 한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다 받아주는 건가요? 지금은 무작위로 거의 다 받아주는데 모집하는 것도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경쟁이 붙으니까 뭐 승용차도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화물차도 걸어놓고 경품으로. 그리고 뭐 현금도 뭐 2만 원씩 지출한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 모집 과정에서도 이제 잡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과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로 과다 경쟁을 해야지 모집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카카오가 이제 그 사전에 그 기사분들을 모집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카카오가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그 업체 사장님이나 뭐 기사님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기사 개개인도 모집하고 네. 업체도 모집하고 그러는 거죠. 네네. 업체도 모집해서 자기네 카카오로 귀속을 시키려고 그러는 네네. 거죠. 그래서 오다를 줘서 일을 시키려고는 개념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 영업용 번호판만 그 해당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영업용 번호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일반 자가용이 댓글에도 그런 걸 봤거든요. 네네. 일반 자가용이 영업행위, 유상행위로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에요. 네네. 그건 해서는 안 되고 전에 그 쿠팡이 그런 사태가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법원 소송까지 갔는데 그래서 쿠팡도 지금 쿠팡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 차를 사서 집을 들어가서 이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회사 직원으로 소속돼서 회사 차를 운전해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그 직원이 있다고요. 네네. 그 회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직원한테 4대 보험을 지급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네네. 자사 물건은 자기네가 실어 날리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자가용으로 그런 회사 물건이 아니고 개인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네. 예, 예. 그럼 자사 물건을 나르는 그 차는 흰색 번호판을 달아도 돼요? 상관없죠. 본인의 회사 직원이니까. 네. 직원 개념으로 해서 쿠팡도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네.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노란색 번호판 부착하는 거하고 흰색 번호판 부착하는 그 기준 좀 알려주시죠. 노란색 번호판은 아무 차이나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밖에 못 다는 거예요. 영업용 아바사자. 네. 그 번호만 달 수 있는 거고 흰색 번호판은 말 그대로 자가용이에요. 네네. 예, 예. 그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예. 네. 그럼 유상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되네요. 그렇죠. 당연히 노란 번호판이 아니면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실제로는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가용으로 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형차가 좀 더 심하거든요. 네네.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콜을 받는데 어떻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 네. 자가용으로 해서 콜 받아서 시스템 운영하고 하는데 이거를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현행범이에요. 네.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법적 조치를 받아요. 네. 경찰이 111 치면은 바로 출동해요. 네네. 바로 출동해서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것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물건을 싣고 어디로 배송을 하고 얼마를 받았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건을 실었을 때 자가용 유상 행위를 했을 때는 바로 적발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대표님 이번 주 뭐 거래량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음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다음 주에도 역시 이 금액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소형에서 약간 좀 상승할 기류가 보여요. 네네. 소형은 좀 아무래도 12월 초까지는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도 뭐 수출 물동량이 늘어난 건 아니죠? 지표상으로는 뭐 지금 분기별로 흑자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은 늘어나질 않았어요. 네. 수치상일 뿐이지. 네. 예,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의 뭐 화물차 번호판 장기 전망 한번 해주시죠.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 넘버요. 소형 넘버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 올라서 2,950에서 3,000선을 해먹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형도 한 4, 50만 원 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반 대형이나 이런 거는 그 선으로 쭉 유지될 것 같고요. 예, 예. 구독자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면 개인 용달, 개별 화물 이렇게 올려놓은 데가 많잖아요. 예, 예. 지금 근데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 지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구별 기준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계속 행정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에는 개인 용달, 개별 화물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통폐합을 했어요. 톤수를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네, 네. 예, 예. 네, 그러면 대표님. 예, 예. 그럼 그 전에는 개인 용달과 개별 화물 그걸 기준을 몇 톤으로 했었어요? 개인 용달은 1톤 이하, 네. 개별 화물은 1.2톤에서 4.5톤까지. 네네. 그 다음에 4.5톤이 넘는 거는 일반 화물. 네. 일반 화물 그렇게 구분이 됐었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구독자분들 또 보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으로 부르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3년도 10월 13일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뭐 화물차 사태 이후에 정부 발표도 없는 것 같고, 카카오도 이제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10월 말쯤 되면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주시해 보시죠. 자, 다음 주에 또 호화제는 좋은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디였습니다.